제2화 그림자 속에서 피어나는 인연, 그리고 예기치 못한 위협. 장강변 누각의 아침 붉은 달이 물러가고 희뿌연 새벽빛이 장강 위로 번져온다. 전날 밤의 번개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강물은 말없이 흐를 뿐. 하지만 누각 위 세 사람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폭풍은 결코 잦아들지 않았다. 황제의 비통한 어명과 월하의 체념 어린 결심, 그리고 이한의 숨겨진 연모는 그렇게 각자의 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월하의 강행, 이한의 묵묵한 그림자. 며칠 후 진마차 행렬이 황궁의 서문을 벗어난다. 비좁은 마차 안에 앉은 월하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어떤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단출한 진 보따리만이 놓여있을 뿐이었다. 이 한대인이 지휘하는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이 마차를 에워싸고 먼지가 날리는 길을 묵묵히 나아갔다. 이 한 말 위에서 흔들리는 몸, 그러나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월하가 탄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밤새도록 황제의 어명을 되뇌었다. 그녀가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 황궁의 정적들을 피하기 위한 폐하의 고뇌임을 알면서도 월하를 떠나보내는 황제의 눈빛 속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심장은 주군에게 닿을 수 없는 갈증으로 타올랐다. 이것이 폐하의 뜻이오. 저를 지켜보는 것이 폐하의 마지막 배려이자 저를 시험하는 가혹한 시련이겠지요. 하지만 이 길 끝에 저를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 절망일지라도 나는 그대를 놓지 않으리다. 길은 험했다. 가을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때로는 도적대의 습격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월하는 그 어떤 것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 알 수 없는 단단함을 얻어가는 듯했다. 비바람 속에서도, 칼날이 번뜩이는 위험 속에서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과거의 황궁을 지웠다. 월하 심중 황궁의 비단옷은 내 몸을 조였고 황제의 눈길은 내 영혼을 가뒀지. 이 거친 길바닥이 차라리 자유롭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에 나를 맞출 필요가 없어. 나의 운명을 내가 걷는 이 한 발짝 한 발짝으로 만들어갈 뿐. 그녀는 때때로 마차 밖을 내다봤다. 말 위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칼을 뽑아 도적대를 막아내는 이한의 뒷모습을. 그는 결코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마차가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곁을 지키고 잠자리에 들 때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밤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묵묵한 그의 그림자에서 월하는 비로소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을 찾았다. 그것은 황제의 불꽃 같던 사랑과는 다른 차분하고 견고한 위로였다. 황궁의 그림자, 소환 황제의 비정한 선택. 황궁은 월하의 부재로 더욱 차갑고 고독한 그림자에 잠겼다. 소환 황제는 잠들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매일 밤 월하와의 추억이 깃든 침소와 멀리 변경 쪽을 번갈아 쳐다봤다. 그는 월하를 떠나보내자마자 더욱 무서운 집념으로 정적들을 숙청해 나갔다. 왕융 심중 황제의 뒤에서 묵묵히 시중을 드는 왕융 데네시는 황제의 잔혹함에 놀라면서도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상실감을 꿰뚫어 보았다.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찢어낸 짐승처럼 황제는 피 묻은 손으로 더욱 거대한 권력을 움켜쥐었다. 폐하께서는 월하 아가씨를 잃으신 것이 아니옵니다. 스스로 아가씨를 보내시어 그 상처로 더욱 단단해지셨을 뿐. 진정한 황제가 되기 위한 고통스러운 대가이겠지요. 소환 황제는 월하가 없는 자리에서 더 강해져야만 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공간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견고한 요새가 되도록 그는 황제의 본분인 권력 투쟁에 더욱 몰두했다. 매일 아침 그의 침소에는 은밀한 서신들이 쌓였고 그 속에는 월하의 동정은 물론 그녀를 노리는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황제는 그 모든 것을 이한에게 비밀리에 전달하여 월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죽었음을 가장하는 동시에 누구보다 월하의 생존을 열망하는 모순된 지배자였다. 변경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불길한 기운. 한 달여의 긴 여정 끝에 월하의 마차는 작은 국경마을 풍둥에 도착했다. 이한은 황제의 명대로 마을 가장자리에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월아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다. 그리고 황명에 따라 그는 단 한 번도 월아의 집 문턱을 넘지 않았다. 월아 황제의 화려한 궁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한 집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그녀에게 태어나 처음으로 온전히 월아 자신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작은 텃밭을 일구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조용히 삶의 기쁨을 찾아갔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아침마다 피어나는 꽃망울에서 그녀는 잃었던 생기를 되찾는 듯했다. 황궁의 차가운 권력 게임과 비극적인 사랑에서 멀어진 이곳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새 삶에 조금씩 감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가 찾던 행복이었을까? 황제가 아닌, 누구의 연인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월아로서 살아가는 평범한 나날들. 이하는 멀리서 월아를 지켜봤다. 매일 아침 그녀가 문을 열고 나와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르는 잔잔한 미소는 그의 가슴속 깊이 박혔던 응어리를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이한 심중 폐하께서는 그녀를 보호하고자 그리 멀리 보내셨지만 정녕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황궁이 아닌가. 그녀가 이곳에서 평화를 찾다니. 어쩌면 폐하의 그 고통스러운 결정이 정답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마을 외곽에서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다. 혼란에 빠진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고 이한의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졌다. 이한, 설마 이곳까지 그들의 그림자가 뻗쳤단 말인가? 월아도 창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붉은 불꽃과 낯선 병사들의 그림자. 평화로웠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월아, 이곳마저 나는 영원히 이 불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이하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황제의 어명이든 자신의 감정이든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월아의 생명이었다. 그는 말 위로 뛰어올랐다. 그의 손에는 번개처럼 칼이 들려 있었다. 이한 울부짖는 백성들 사이에서 월아의 집 쪽으로 말을 달린다. 그의 눈은 불타는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월아, 이번에는 기필코 내가 그대를 지키리라. 평화로웠던 변경의 밤은 잔혹한 불길에 휩싸였다. 황궁의 그림자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까지 뻗쳐왔고 월아의 운명은 또다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한의 칼날은 누구를 향할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불길한 사태를 황궁의 소환 황제는 알고 있을까? 고독한 황제의 결정이 낳은 비극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불꽃 속 맹세, 그리고 황제의 경로. 풍등마을의 밤, 평화로웠던 변경의 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다. 붉은 불길이 어둠을 집어삼키고 비명과 칼날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황궁의 차가운 그림자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까지 뻗쳐왔고 월아의 운명은 또다시 예측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휘말려들었다. 불꽃 속에서 피어난 맹세, 이한과 월아의 운명. 마을 외곽의 불길은 빠르게 월아의 집으로 번져왔다. 난입한 자객들은 검은 복면을 쓰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해쳤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월아였다. 월아는 밖의 소란에 놀라 창밖을 내다보다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이한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검은 그림자는 마치 그녀의 오랜 운명을 찢어내는 듯 보였다. 이한, 그는 미친 듯이 월아의 집으로 말을 몰았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상과 월아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다. 황제의 어명이든 자신의 감정이든 그 어떤 것도 그의 발을 묶을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오직 월아를 지키는 것만을 갈망했다. 그의 검은 불꽃처럼 춤을 추며 자객들을 베어넘겼다. 폐하, 부디 소신을 용서하소서. 이 순간 소신은 더 이상 폐하의 충신이 아닌 단 한 여인을 지키려는 사내일 뿐이옵니다. 이하는 불타는 지붕 아래에서 월아를 찾아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잔해더미 속에 있었다.
뜨거운 연기와 잿더미 속에서 월아의 얼굴은 연기에 그을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에 없던 생기와 불안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한 그는 월아를 번쩍 안아들었다. 그의 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안심을 느꼈다. 뜨거운 그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귀에 생생하게 전해졌다. 괜찮으시오, 월아 아가씨. 저를 믿으시오. 월아는 이한의 품에 안겨 그의 단단한 어깨에 고개를 묻었다. 그의 등 뒤로 칼날이 날아들고 이한은 능숙하게 몸을 돌려 막아냈다. 그때마다 월아는 그의 몸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마치 오랜 방황 끝에 겨우 찾은 안식처처럼. 그녀는 처음으로 이한이라는 남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그의 묵묵한 그림자 뒤에 숨겨진 뜨거운 마음을 이 지옥 같은 순간에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월아 황제 폐하의 사랑은 나를 질식시켰지만 이한의 사랑은 나를 살려내는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그 긴 세월을 침묵하고 고통받았던가. 내가 바랐던 것은 이런 숨쉬는 평범한 하루였음을. 마침내 이한은 월아를 데리고 불타는 마을을 벗어났다. 그의 뒤에는 수십 구의 자객들의 시신이 나뒹굴었다. 그와 월아 단 둘이 겨우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먼동이 터오는 새벽, 폐허가 된 마을을 뒤로하고 이한은 월아를 말에 태웠다. 이한, 더 이상 이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가씨, 제가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월아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깊이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체념은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굳건한 의지와 함께 그를 향한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나으리, 저를 믿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운명은 나의 나으리께서 함께 써나가 주십시오. 이한은 월아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의 어깨에 얹힌 그녀의 손길에서 그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다. 그는 고삐를 움켜쥐고 말을 달렸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길은 오직 하나, 도망이었다. 황궁의 그림자를 벗어나 자신들만의 운명을 찾아가는 험난한 도주였다. 분노의 폭풍, 황제의 경로. 먼 변경 마을 풍등에 자객들이 침입하여 마을을 불태웠다는 소식이 광속으로 황궁에 전해졌다. 파발마는 피투성이가 되어 황궁 문에 쓰러졌고 그 소식은 소환 황제의 침소에 벼락처럼 떨어졌다. 왕융 데네시가 조심스럽게 그 소식을 구하자 황제의 얼굴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소환 황제,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힘껏 내던졌다. 고급 백자 찻잔은 산산조각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몸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감히 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건드리려 한단 말인가. 그가 월아를 변경으로 보낸 것은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황궁 내 암투로부터 그녀를 완벽히 격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짐이 보낸 것이 아니라 짐의 눈앞에서만 치웠을 뿐인데 감히 누가 짐의 심장을 다시 도려내려 하는가. 그의 분노는 천둥처럼 황궁을 뒤흔들었다. 지난번 월아를 잃었을 때보다 이번에는 더욱 격렬하고 통제 불가능한 경로였다. 그는 자객들의 배후를 추적하라는 명을 내리는 동시에 변경에 남은 이한과 월아의 행방을 샅샅이 뒤져오라는 어명을 내렸다. 소환 황제 왕융, 당장 어명이다. 이한에게 전하라. 월아의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한다면 그에게 평생을 후회할 고통을 안겨주리라. 그리고 당장 이한과 월아를 찾아 황궁으로 데려오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월아를 다시 곁에 두려는 절박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내쳤던 월아를 이제 자신의 손으로 되찾으려 했다. 그러나 황제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감히 그녀를 믿지 못하고 떠나보냈다는 깊은 후회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다시는 월아를 잃지 않을 것이라 맹세했다. 황궁의 암투, 드러나는 검은 그림자. 황제 소환의 경로는 황궁 내부에 새로운 피바람을 예고했다. 자객들의 배후를 조사하던 중 한 역관에 은밀한 밀서가 발견되었다. 그 밀서에는 국내 대규모 세력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들은 월아가 황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마음속에 남은 월화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 그녀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 밝혀졌다. 그들 중에는 황제의 측근이라 믿었던 인물들도 있었다. 황궁의 밤은 피로 얼룩졌다. 소환 황제는 자객들의 배후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잔인한 숙청을 시작했다. 그의 분노는 끝을 모르고 타올랐고 한때 그의 사랑을 질투했던 자들도 권력을 탐했던 자들도 모두 그에게 휩쓸려 사라져갔다. 소환 황제 짐의 연약함이 짐의 자비가 너희에게 칼날을 들이댈 기회를 주었구나. 월화를 떠나보낸 것은 나였다. 하지만 그대를 다치게 한 자들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짐의 탓이니 짐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월화를 되찾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황제의 숙청은 황궁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다. 한편 은밀한 정보망을 통해 이한과 월화가 서쪽 변경을 넘어 계속해서 서북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가 황제에게 전달되었다. 이한은 황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오지를 택해 달아나고 있었다. 한때는 황제의 품에 안겨 평화를 꿈꿨던 월화. 그녀를 향한 황제의 강렬한 사랑은 비극을 낳았고 이제 그를 지키기 위해 검을 든 이한과 함께 새로운 도주를 시작했다. 황제는 격노하며 이들을 뒤쫓고 황궁은 피해 숙청으로 얼룩진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월화는 황제의 품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한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것인가? 황제의 집착과 이한의 맹세, 그리고 월화의 선택이 얽힌 삼각관계는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